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 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옷을 좀 입었습니다. 참, 진짜.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거의 뭐 한 달 가까이를 못한 것 같은데, 3주 가까이니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럽 가서도 그렇고, 유럽 갔다 와서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제목이 이민자의 천국 유럽이라고 했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내가 그래서 이제 좀 여기다 섞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유럽에 가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어떤 사진을 보여줘야 되나?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자판을 파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뭐 명품, 저거 짝퉁이에요. 저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파는 사람의 얼굴이 어때요? 흑인이죠. 이건 인종차별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냥 닥치고 들으세요, 좌파들은. 닥치고 들어. 자, 흑인이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좀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자판이 깔려 있고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흑인이죠. 흑인. 왜 저럴까? 이게 패턴입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지금 여기는 올리지 않았지만은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바르셀로나를 가면은 마찬가지로 저렇게 여러 가지 물품을 파는데 이 노점상처럼 이렇게 그냥 바닥에 깔고 파는 거예요. 저 파는 애들이 그냥 제가 과감하게 얘기하겠는데 100% 흑인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난민들이 천재라고? 아니요. 중국인들이 천재입니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유럽 가서 뭘 했겠습니까? 천사의 성 맞습니다. 네, 지금 요 사진은 천사의 성이에요. 지금 제 뒤에 나오는 배경은 피렌체입니다. 피렌체 성당. 자, 이 얘기는 제가 왜 하느냐? 제가 작년에 바르셀로나를 갔다 왔고, 물론 이번에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탈리아를 갔습니다. 갔는데 어떻게 되냐? 중국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어요. 바로 피그의 나라죠. PIGS 중에 두 개의 나라. 스페인과 이탈리아, 두 나라를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이 두 나라를 갔다 왔는데 이 나라가 왜 파괴됐느냐? 이탈리아는요, 먹고 살 게 관광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명품이에요. 근데 이 명품 메이커들을 중국인들이 하나, 둘 사갑니다. 아수라네? 네, 귀국했습니다. 저기 방송 끝나고 한번 봐요, 제가 끝나고 갈게요. 네. 아수라는 방송 끝나고 제가 늦게라도 가겠습니다. 네, 연락할게요. 자, 근데 뭐가 있느냐? 바르셀로나나 이탈리아의 명품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을 그 지역 명품이죠. 근데 그거를 중국인들이 삽니다. 사고서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요. 그거 외에도 짝품도 만들고 짝퉁만 만드는데 얘네들 이런 식으로 점점 유럽에 있는 명품 시장들, 옷이라던가 뭐 핸드백 이런 것들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얘네들이 지금 무슨 전략을 펼치냐? 메이드 인 차이나는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안 사니까 어떻게 한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회사를 사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다? 우리나라의 포항제철을 중국인이 그 환경단체의 대장으로 있는 단체들이 포항제철을 공격했잖아요. 뭐 환경을 오염시킨다 이러고 놓고서. 그래서 우리나라 제철소를 문 닫게 하면서 어떻게 한다?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제철소를 짓는 거를 권장하죠. 그러면서 뭐 한다? 환경평가에 전혀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제철 공장을 무너뜨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 제철 공장을 만들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이름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전략이 이미 유럽에서는 시작이 됐어요. 유럽은 공장이 특별한 게 없으니까 뭐 한다? 특별한 게 없는 게 아니죠. 명품 공장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서 이 짓을 했는데 상당히 잠식이 됐어요. 상당히. 그래서 지금 이 유럽에 있는 상당한 그 명품 가게들이 다 중국화 됐습니다. 공업단지까지. 이 작업을 중국 애들이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명품 시장을 공략할 때 어떻게 공략하느냐? 예를 들어서 프라다라는 회사를 멸망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짝퉁 프라다를 만듭니다. 짝퉁 프라다를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프라다의 매출이 감소하겠죠?
그거를 유도하는 거예요. 매출이 감소해서 회사 운영의 경영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때 중국 애들이 인수합니다. 이 프로세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짝퉁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짝퉁 제품을 팔 때 이거를 중국인이 팔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안 삽니다. 왜? 저 중국 새끼들 메이드 인 차이나 짝퉁 만들어서 우리 땅에서 중국 놈들이 이렇게 막 팔면서 우리 산업을 파괴시키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 해요. 안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흑인이 팔잖아요. 그러면 사는 사람도 생깁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우리는 아프리카 난민이에요. 어렵게 여기 유럽에 들어와서 정말 힘들게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짝퉁인 거 아는데 이거라도 먹고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동정심을 유방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판매하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그러한 노점상을 때려잡으면 어떻게 된다? 인권 탄압이에요. 인종차별이 되는 거예요. 너 왜 흑인을 괴롭혀? 이렇게 한 거예요. 너 왜 백인은 괴롭히지 않으면서 흑인은 괴롭히지? 이렇게 해서 언론 콘 이제 조작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 못 건드리게 되는 거야. 명백한 불법인데. 그래서 흑인들을 저렇게 씁니다. 이게 제가 유럽에서 발견한 패턴이에요.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구나 하고. 이게 중국 애들이 지금 쓰고 있는 전법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명품 기업들을 하나하나 영업 실적을 나쁘게 해서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하나 장악해 나갑니다. 영업 실적이 나쁠 때 중국 애들이 사겠다 그러면 이탈리아나 스페인 애들이 팔 것 같습니까? 안 팝니다. 자존심 때문에. 안 팔아요. 그럼 어떻게 팔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그때 경제적으로 곤란을 느낄 때 중국 쪽으로 시장을 열어줍니다. 야, 우리나라에 팔어. 우리가 많이 사줄게. 그럼 어떻게 돼요? 가뜩이나 재정 적자가 있었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어디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로 진출을 합니다.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의존도를 높여버립니다. 높여버려요. 그러니까 뭐 제품 판매를 할 때 판매의 비율이 뭐 예를 들어 중국으로 판매되는 게 뭐 전체 수출 시장의 뭐 예를 들어 40%, 막 50% 이렇게 되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한다? 그때부터 멱살 잡고 흔듭니다. 어떻게 한다냐? 주식부터 내놓으라 그래요. 야, 지분 내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이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지분 내놔.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가져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나중에 경영권이 날아가요. 근데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이러한 전법을 씁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장악해 나가요. 이게 지금 중국 애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거 어떤 멍청한 놈이 하나 쓰는데 여기 보니까 강 팀장님이 경북대 아닙니다로 썼네. 요거 재밌는 얘기인데 요거 하나 해줄게요. 최근에 어떤 병신 같은 놈들이 그 제가 어디 그 교수 임용 그거 신청한 거 뻥이라고 하면서 경북대학교에 공문 보냈는데 저는 경북대학교에 교수 임용해달라고 신청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경북대에다가 공문 보낸 다음에 경북대에서 그런 거 받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고로 김정민 박사가 거짓말했어요. 그래. 난 거기 신청 안 했다니까 그러네. 왜 그래?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지 얘네들? 이 친중파들이 어떻게든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온갖 공작을 다 하죠. 나는 모 대학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 나는 신청을 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얘네들 자꾸 거짓말하러 자꾸 하는데 난 경북대학교 몰라요. 경북대학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제가 오늘 컴퓨터가 고장났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다음 주 그레이트 게임 때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할게요.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할렘가가 있습니다. 할렘가가 뭔지 아시죠? 못 사는 동네. 할렘가에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할렘가에 차이나타운이 있는지 아세요? 어디 봐야지. 여러분 할렘가에 차이나타운이 있는 이유. 할렘가에 차이나타운이 있는 이유. 어디 봐야지.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마약 유통하려고? 너무 단순하셔. 그런 거 말고.
할렘가에다가 그걸 해요. 인신매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땅값이 싸서 일단 땅값 싼 건 맞습니다. 땅값 싼 거 빙고 하나 맞췄어요. 또 하나. 땅값이 싼 건 맞아요. 무법천지 그게 좀 가깝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만 듣고 제가 얘기할게요. 뭐냐? 바르셀로나에 그 할렘가가 있는데 그 안쪽으로 해서 중국 애들의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바르셀로나 갔을 때 사게 되는 기념품이 있죠? 그게 다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그 공장에서 일한 애들은 불법으로 미입국한 중국 노동자들을 씁니다. 왜? 그래야 인건비가 제로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중국 애들이 마진이 좋은 거예요. 저가로 하면서도 마진이 좋은 이유는 뭐다? 노동 생산성에 대한 가치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왜? 불법 노동자. 즉 중국 공산당의 부자들이 스페인에 들어가서 사업체를 짓고 직원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불법 체류자들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즉 중국인이 중국인을 통해서 약탈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를 파괴시켜요. 이게 중국 애들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차이나타운에서 먹는 모든 음식은 주변 가게보다 항상 음식값이 쌉니다. 재료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왜냐? 인건비 계산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할렘가 쪽에다 공장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른 데도 공통적이에요. 유럽 다른 데도 공통적이고 다 그래. 어떻게 되냐? 한 핵심 가운데 지역에 공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애들 공장. 그리고 그 바깥을 누가 에워싸고 있느냐? 바로 집시촌이에요. 혹은 난민촌. 혹은 빈민가 지역입니다. 이런 게 이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이게 도로 들어가려면은 그 지역을 그런 데가 이렇게 쌓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다? 반드시 난민촌 아니면은 빈민촌 아니면 집시촌. 집시들 여러분 유럽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매치기가 도둑들이 집시가 많습니다.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거기가 우범지대예요. 우범지대. 거기서 잘못 어리버리하면 소매치기 당하거나 강탈당합니다. 강도당해요. 거기를 통과해야 차이나타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경찰들도 잘 안 갑니다. 경찰들도 잘 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중국 공장 내에서 검은 아이들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도 스페인 경찰이 잡아내지를 못해요. 왜? 안 들어가니까. 야, 저 머리 아픈 적이야. 가지마. 저 집시 새끼들. 저 난민 새끼들. 꼴통. 안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완벽한 방어막을 쳐놓고 안에서 불법 행위하는 거예요. 플러스 그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 시장 이런 사람들과의 유착관계. 즉 뭐다? 인건비 제로로 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가격도 싸요. 다른 스페인 사람들이 만든 제품보다 가격이 싸. 가격이 싸면 마진이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이 싸면서 마진은 더 커요. 왜? 인건비 계산 안 하니까. 그러면서 발생되는 수익에서 그 수익을 일정액을 어디로 준다? 바로 걔네들에게 뇌물로 줍니다. 뇌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걔네들은 이게 생기잖아. 이게 민주주의의 약점이에요. 왜냐? 그런 애들이 왜 이런 유착관계에 쉽게 손을 잡아버렸냐? 선거 때문이에요. 특정 기간이 지나서 선거를 해서 재선을 해야 되는데 선거 자금이 필요해. 선거 자금 중에 제일 좋은 자금이 뭔지 아십니까? 현금이에요. 현금. 그 현금을 박스떼기로 중국 애들이 주니 차이나타운에서 유럽의 정치인들이 거기에 안 넘어가겠어요? 원래 민주주의에서 선거라는 제도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갖고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를 뽑고자 만든 게 선거의 본래 취지인데 이게 중국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이 건전한 선거 시스템을 중국 공산당이 자기 꼬봉을 만드는 수단으로서 오늘날 선거라는 제도를 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문재인 정권 예외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 지역, 차이나타운이 생기면 그 지역은 반드시 중국화가 되고 반드시 그 지역에 선출되는 의원들은 친중적이 됩니다. 인구가 더 증가한다면은 중국인 출신 시의원이 나오게 될 거예요. 물론 그거는 이탈리아 2세, 3세 혹은 4세 때 되겠죠. 지금으로부터 50년 정도가 지나면은 그때는 완전히 중국인이
그러니까 이탈리아어를 잘하는 중국인, 스페인어를 잘하는 중국인, 거기서 태어난 걔네들이 시장이나 이런 걸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은 중국인들이 많으니까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어떤 분이 여기 구로구 금천구 쓰셨는데 맞습니다. 구로구와 금천구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유럽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프로세스와 전법입니다. 이게 지금 중국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막자고 하는데 기를 쓰고 공격하는 놈들은 나는 친중파라고 보는 거예요. 왜? 아니 이런 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막자니까. 근데 왜 이런 걸 막자고 하면은 자꾸 기를 쓰고 공격하지? 응? 그거는 왜 그렇겠어요? 이권관계가 얽혀 있겠지. 이권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데 왜 나를 공격하겠어요? 예?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얘들이 지금 이런 공작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흑인들을 많이 쓴다는 거. 네.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흑인들. 그래서 이건 제가 사진도 찍고 영상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바르셀로나에서 내가 들어갔잖아요. 그 안에를. 와, 바르셀로나 경찰도 안 들어가는 이 우범지대를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다 찍어 왔잖아요. 제가 다음번에 영상에서 할 때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흑인들이 거기 가서 물건을 띄어가지고 팝니다. 그 시스템이에요. 흑인? 정확히 얘기하면은 난민. 왜? 그래야 건드릴 때마다 인권 문제를 걸어요. 그래서 좌파들이 항상 인권을 붙잡고 늘어지고 좌파들이 인권단체를 운영합니다. 걔들이 말하는 인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나 스페인, 이탈리아인의 인권이 아니에요. 난민의 인권? 난민의 인권이에요. 중국인의 인권은 얘기 안 해요. 왜? 중국의 인권을 집어넣은 순간 공격당하니까. 흑인의 인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까도 여기 나왔지만 어떻게 한다? 중국인의 인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선족의 인권, 필리핀의 인권, 우즈벡인의 인권, 몽골인의 인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중국인들은 같이 스며가죠. 왜? 외국인이라고 말하니까. 근데 그 외국인의 절반은 누구다? 중국인. 그게 얘네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얘 쓰는 전략이 뭐와 흡사하냐면요. 그 예전에 징기스칸이 금나라를 쳐들어갈 때 썼던 전법하고 매우 비슷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징기스칸이 금나라를 쳐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나라에서 잡았던 포로라던가 백성들을 앞에 내세워요. 네. 그리고서 뒤에서 몽골군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나라는 쳐들어오는 적을 막으려면은 활을 쏘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죽는다? 금나라 사람이. 그 활을 쏘는 걸 주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그렇게 희생 방패막이를 쓰는 전법을 썼다고요. 그게 지금 중국인들이 쓰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유럽이라든가 다른 지역을 중국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느냐? 바로 흑인과 이슬람 난민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유럽에서 가서 배워온 겁니다. 아, 중국인들이 이 짓 하는구나.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어요. 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